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오늘 기아자동차 카니발 시승하고 있는데요, 4세대 부분 변경 모델로 등장한 카니발이죠. 타고 시승 진행해 볼까 합니다. 10시 반까지 2시간 정도 시승 시간 받았는데요, 서둘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잠깐 살펴보고 출발하시죠. 스티어링 휠, 자, 하나, 둘, 3회전,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딱 좋은 정도의 락트락 주행비 아닌가 싶습니다.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다 되고요. 하이패스, 내차 위치 공유 서비스, 날씨 할 수 있고, 발렌 모드, 기아 카페이, 신용카드 등록해서 차에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카투엄, 차에서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 기능, 알람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워진 게 음성 인식 기능입니다. 헤이 기아, 오늘 날씨. 현재 지축동은 구름이 많아요. 이후 오후 7시에는 헤이 기아, 눈이 오고 앞. 삼성전자 주가.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과 동일한 72,900원이에요. 자, 이렇죠. 이렇게 음성 명령 시스템을 음성 명령으로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헤이 기아 하고 불러내면 되죠. 그동안 제가 단도직입을 통해서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제 수정이 됐네요. 제가 지적해서 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단도직입 또 뭐를 지적해야 되나 고민이 남았지만 말이죠. 이 음성 명령 시스템은 명령한 사람의 위치를 기억을 합니다. 1열, 2열, 좌측, 우측. 그래서 조수석에서 창문 열어줘 하면 조수석 차창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명령하는 사람의 위치를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 안에 내비게이션과 공조 시스템 전환 조작계가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는 C타입 USB 포트 2개,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여기 올려놔서 무선 충전하면 되고요. 왼쪽에는 그냥 수납 공간입니다. 무선 충전 되지 않고요. 네, 2개의 컵홀더, 로터리 방식의 변속 조작 레버, 그리고 지문인식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리고 열선 시트, 냉풍 시트 조작 버튼 각각 3단계로 조작이 되고요. 스티어링, 열선 스티어링 휠, 주차 보조, 카메라, 이렇게 차체 중앙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고요. 다음에 UVC 이 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암레스 수납함이죠. 이 공간에 여기 보면 UVC 기능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 안에 살균 공간으로 이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뒷좌석입니다. 좌우가 분리돼서 독립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캡틴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1열 2개, 2열 2개, 3열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2+2+3 구성으로 7인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시트는 이렇게 당기면 최대 앞으로 이 정도까지 당길 수가 있습니다. 뒤로 밀면 여기까지 되고요. 마사지 시트가 작동을 합니다. 강도 조절하고요. 마사지 종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앉아서 가기에는 괜찮은 공간인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3개는 충분히 들어가죠. 머리 위로 또 주먹 하나 세워서 충분히 드나드는데요. 옆으로 오면 이렇게 시트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고, 12V 전원 아울렛, 220V 아울렛, 이렇게 슬라이딩 해서 수납 공간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합리적으로 기능적으로 꾸며진 2열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3열 들어왔는데요, 2열과 3열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햇볕 가리개 사용할 수 있고, C타입 USB 포트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시트는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누이면 이 정도가 될 테고요. 앉으면 머리 위로 손바닥 2개가 빠듯하게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뒤에 트렁크는 아주 깊게 파여 있어서 골프백 세워서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열 시트를 저어버리면 이런 트렁크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넓게 트렁크 공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답게 첫 발짝이 아주 편안합니다. 부드럽고요. 자, 상품성 개선 모델이에요. 파워트레인 디자인 큰 틀에서 변화는 없고요. 라디에이터 그릴과 일부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주 사소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7인승, 9인승이 있고요. 시승하는 모델은 7인승입니다. 파워트레인에 중요한 변화가 사실은 하나 있네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트림이 새로 추가됐고, 오늘 시승하는 모델이 바로 그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3,925만원서부터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4천만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시승하는 모델은 7인승 풀옵션이고요. 출고 가격이 5,764만원이 되겠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엔진 출력 180마력이고요. 모터 출력까지 더한 총 시스템 출력 245마력입니다. 미니밴의 출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럿이서 편안하게 타고 움직이는 그런 차니까 말이죠. 강한 힘보다는 편안한 승차감, 여유로운 공간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이제 구동 모터를 이용을 해서 승차감을 개선시키는 몇 개의 기능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라이드, 이핸들링, 그리고 EHA 기능 등을 더하고 있는데, 이 모터가 주행에 개입을 해서 둔턱을 넘을 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코너 진입하고 탈출할 때 모터가 주행에 개입해서 차체의 거동을 좀 더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공차 중량이 2165kg, 뭐 한 8kg, 9kg 정도의 마력당 무게비 되겠네요. 1.6L 배기량이 좀 작아서 힘 좀 쓰겠나 싶은데, 일단 제원표 상의 숫자들만으로 보면 그렇게 무겁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다만 이제 승합차죠. 7인승이니까 사람을 좀 태워서 움직여 보면 또 느낌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승합차를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사람이 많이 타면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혼자 탈 때의 느낌과 여럿이서, 이 차 같은 경우에 7인승이거든요 7명이 다 탔을 때의 운전의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여럿이 타서 움직일 때 좀 더 조심스럽게 차를 다뤄야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있죠. 최고급 모델인데요, 거기에 적용되던 쇼업 쇼버를 조절해서 또 카니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만큼 더 최적화된 서스펜션의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앞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선명하게 펼쳐지네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띄워보는데요,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고요. 좌우로 3개의 차선, 4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3개의 차선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4, 3, 2, 1, 1, 2, 3, 4단계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2 차선 변경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데요, 핸들을 잡았는데, 자, 핸들을 가만히 쥐고 있으면 차가 조향에 개입을 합니다. 변경하는 차선에 후속 차량이 있으면 차선 변경이 안 되겠죠. 비어있는 공간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차선 변경을 시도해 봅니다. 이렇게 차선을 변경을 해서 왼쪽으로 다시 차선 변경을 해보고요.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게 차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기특하죠? 운전이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 3개 주행 모드가 있고요. 자, 스포츠 모드에 놓고 달려봅니다. 시속 90에서 자동 6단이고요 시속 90에서 1.7 1700rpm 보이고 있는 거죠. 잠깐 시속 100 가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에 맞추고요. rpm 잠깐 보죠. 아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속 제한속도 시속 90km 지점이고요.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속을 해주지 않는 거죠. 자, 잠깐 속도를 좀 올려봅니다.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 놓고 속도를 좀 강하게
몰아가니까 시트가 몸을 꽉 조여줍니다. 좀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 봤는데요, 바람 소리 못지않게 엔진 소리도 함께 커지네요. 엔진의 반응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그렇게 속도 내서 빠르게 달리는 차라기보다는 에코나 스마트 모드 정도를 택해서 편안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어울리는 차다 라는 얘기죠. 빠르게 달려서 못 달릴 것은 없지만 평상시에는 여럿이서 편안하게 움직이는 차다 라는 점 감안하고 차를 다뤄주는 게 좋겠습니다. 뭐 스마트 모드 놓고 움직이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동 변속은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만 수동 변속이 되고요, 에코 모드나 스마트 모드에서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작동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충돌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경고등 발생시켜 주고요. 자, 1열 사이드 에어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어백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때 좌우측 승객끼리의 2차 사고를 막아주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 들어와 있는데요. 시트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허리를 지금 지그시 눌러주고 있고요. 또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몸을 꽉 조여줘서 운전자의 몸이 시트와 잘 밀착되게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 시트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운전자의 피로를 풀어준다, 혹은 뭐 덜 피로하게 편안하게 시트를 만들어준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면의 충격, 도로의 이음새 등을 지날 때 편안한데요, 다시 이완되면서 충격이 전해질 때가 있는데요, 아마 내가 혼자 타 있어서 서스펜션의 반응이 조금 세게 느껴질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럿이 탄다면 서너 명 혹은 이 차에 7인승이니까요 7명까지 다 탄다면 이 서스펜션의 특성은 조금 더 달라지겠죠. 달라져야 할 테고요. 자, 무게중심이 높은 전륜 구동차입니다. 주행 특성이 그렇게 최적화된 구조는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 혹은 장점, 정체 구간에 강하다 라는 얘기죠. 정체 구간에서 모터 구동을 하게 되면 내연기관을 구동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도심지역 혹은 정체 구간에서 움직일 때 내연기관 대비 훨씬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RPM이 0이다, 엔진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죠. EV 모드로 배터리의 힘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하 6도의 날씨니까 배터리 효율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엔진이 돌고요, 모터만 돌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동력의 흐름 보면서 움직이고요. 엔진이 가동되지 않도록 살살 조절하면서 운전하는 느낌이 좀 좋죠. 좀 돈이 아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실제로 그렇고요. 1.6 터보 엔진을 올릴 생각을 했다는 게 대견합니다. 다운사이징을 아주 세게 했고요. 그래서 좀 높은 효율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6단 변속기가 좀 아쉽네요. 자, 47 이 속도에서도 RPM 제로입니다. 약간 내리막이어서 모터 구동이 계속 됐겠죠. 자, 하이브리드 배터리 얘기인데요.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용량이 작죠. 용량이 작은 대신 완전 충전되지도 않고 완전 방전되지도 않습니다. 주행하는 동안 수시로 충방전을 거듭하면서 하이브리드 주행에 개입을 하는 거고요. 충전도 빨리 되고 방전도 빨리 됩니다. 내리막길을 갈 때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게 좋을 테고요.
평지 주행을 할 때도 가속 페달을 부지런히 온앤오프를 계속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쭉 밟아서 탄력을 붙여 놓은 뒤에는 계속 밟고 있기보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서 달리던 탄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높은 효율을 얻는 운전법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속도에 잠깐 올라가서 자, 잠깐 좀 달려볼까요? 스포츠 모드에 놓고요, 쭉 달려옵니다. RPM 잠깐 보죠. 시속 100인데 2000 RPM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RPM 조금 높다 싶죠. 6단 변속기를 사용을 해서 엔진 배기량도 있고 변속기도 6단이어서 엔진 회전수는 조금 높게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4, 3단 1700 마크하고 있죠. 4700 그리고 2000 구간에서 시속 100km 커버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속도를 좀 내보죠.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가속 페달을 꾹 밟는데 그렇게 힘차게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반응이고요. 그래도 속도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노면 충격 이 정도면 꽤 받는 건가요? 속도를 높였을 때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흔들리는 차체의 어떤 그 흔들림, 속도가 높아지면서 증폭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앞바퀴 굴림 방식의 7인승 미니밴에 혼자 타고 있어서 그런 데서 오는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 명이 더 타서 이 차의 무게가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한다면 차체 흔들림은 좀 더 안정적으로 제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혼자 타서 움직일 때는 가끔씩 튄다 혹은 증폭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떤 분은 뭐 당연한 얘기 왜 하냐 싶은데, 그 당연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또 이 시승하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숫자 데이터만 읽어준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차의 성격을 읽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그 숫자로 된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운전자의 어떤 느낌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으나,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지는 데이터들도 차의 성격, 차의 성능을 알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늘 하나마나 한 얘기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룸미러 들어와 있죠. 아주 선명한 후방 시야를 넓은 화각으로 보여줘서 시원합니다. 주행 중에 이렇게 후방 상황을 카메라를 통해서 비춰주는 화면으로 볼 수가 있죠. 충전을 하면 되겠죠. 자, 딴 데 보고 있었는데 앞차가 출발했다고 띠롱 하고 알려준 거죠. 자, 드라이버 온리 모드도 있네요. 공조장치를, 냉난방을 드라이버 온리, 운전자에게만 집중시키는 거죠. 딴 데는 냉난방을 하지 않아서 차의 효율을 극도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탈 때는 드라이버 온리 모드를 눌러주는 센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게 강한 반응이 나지는 않네요. 전체적으로 편안한 승차감의 포커싱한 세팅으로 보여집니다. 자, 연비 한번 체크하면서 가볼까요? 주유 정보를 길게 해서 초기화했습니다. 에코 모드로 움직이고요. 생각나는 차가 있어요. 도요타 시에나. 전체적으로 상품성, 가격대 약 2천만원, 1,500에서 2천만원 정도. 시에나가 좀 더 비싸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상품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흡사하지 않은가, 시장에서 많이 경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에나는 6인승 바탕이어서 고속도로 전용차로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죠. 카니발은 9인승 이상에서부터는 고속도로 전용차로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6명 이상 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은 지켜야 되겠죠. 이 차 7인승은 못 들어갑니다. 야가 살짝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번호 찍히면 다 나옵니다. 빠져나갈 틈새가 없으니까요. 괜히 야, 같은 카니발인데
7인승도 되지 않을까? 고속도로 전용차로 들어갔다가 단속되고 마음 상하고 돈 나가고 뭐 그렇게 되니까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9인승서부터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판매 가격 얼마냐? 카니발 3.5 3,500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5가 그렇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가장 낮은 가격은 3,925만원서부터고요. 4천만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승하는 2차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 7인승이고요. 5,764만원 4천만원에서부터 5,800만원 구간에서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겠다. 소비자들 선택의 폭은 충분합니다. 3개의 파워트레인에 또 다양한 트림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디자인 특화된 모델로 그라비티 모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취향에 맞게, 경제적인 사정에 맞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그냥 교통 흐름 따라서 편안하게 경제운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우회전 하면 이제 킨텍스인데요. 연비 정리하죠. 리터당 17km 찍었네요. 38분 동안 26.2km 달려왔고요. 달려온 최종 연비 리터당 17.0km 기록했습니다. 여가 3도의 날씨, 추운 날씨를 뚫고 히터를 틀었고요. 에코모드로 달려왔습니다. 한 칸 더 늘었습니다. 리터당 17.1 기록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대비는 훨씬 우수한 연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차분하게 운전하면 이렇게 알찬 연비도 만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카니발 연비 체크 여기서 정리합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변속기 6단입니다. 엔진 회전수를 조금 더 높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8단 변속기를 과감하게 사용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전해봅니다. 전기 모드로 슬쩍 움직여 보는데요. EV 모드를 강제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전기 구동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만큼 조건이 맞는다면, 배터리 잔량, 주행 속도 이런 부분이 맞는다면 EV 모드 버튼을 눌러서 EV 모드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이른 아침서부터 약 2시간 정도 빠르게 시승 진행해 봤습니다. 주말 간산 격으로 살펴봤는데요. 시승차는 기아에서 제공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